오늘 시장을 읽습니다. 변화를 추적합니다. 흐름을 기록합니다. 매일 시장 브리핑. 파동을 타고.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3일 파동을 타고 매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좀 불편합니다. AI는 버텼는데 시장 폭은 무너졌다. 이 말은 지수보다 계좌 체감이 더 안 좋았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하락 그 자체보다 내부 괴리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국내 시장은 그 힘을 넓게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돈은 HBM과 미국 AI 전력 인프라 일부에 남았고 코스닥과 후발 성장주는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랐느냐보다 왜 돈이 일부에만 남았는지를 봐야 하는 날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건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살아남은 축만 남은 압축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 AI가 살아있는가가 아니라 AI의 힘이 시장 전체로 퍼질 수 있느냐입니다. 거시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약했고 원화도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부터 하겠습니다. SOX는 플러스 2.04%였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1.32%였습니다. 즉 미국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만 따로 강했고 전체 성장주가 다 같이 오른 자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 한국 반도체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오늘은 그렇게 안 됐을까요? 핵심은 환율과 시장 폭입니다. VIX는 16.78로 공포가 크게 치솟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포는 크지 않은데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 전체를 편하게 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강세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대형 핵심주만 보고 중소형주는 피했다는 해석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플러스 0.84% 올랐고 유가는 마이너스 4.48% 내렸지만 구리는 플러스 4.6% 올랐습니다. 이건 경기 전체 회복보다 AI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 기대가 더 강하게 작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 성장주다 같이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반도체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 강세보다 국내 시장이 왜 확산에 실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보다 폭입니다. 일부 HBM과 전력 인프라만 버티면 지수는 반등해도 체감 시장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밀렸지만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낫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차트상으로는 어떤 위치인가요? 코스피는 차트 프로필상 와치 풀백입니다. 월봉은 상승 추세로 남아있고 주봉은 눌림, 일봉은 박스 상태입니다. 위험도는 중단입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큰 흐름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은 상승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눌림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아직 버티는 쪽으로 볼 수 있나요? 오늘 숫자가 안 좋았는데도요. 버틴다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코스피가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 핵심주에는 자금이 일부 남아있어서 완전한 이탈보다는 눌림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버팀이 시장 전체의 건강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수만 보면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은데 실제 투자자 계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61선 위에 남아있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의 방어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중소형주나 후발 업종으로 퍼지지 않으면 시장 폭은 좁아집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시장이 좋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금이 핵심 대형 축에만 남아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코스닥 쪽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코스닥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보이나요? 코스닥 차트 프로필은 익스클로드입니다. 위험도는 하이이고 월봉, 주봉, 일봉 모두 FAI 로어가 발생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조정이라기보다 성장주 쪽 시장 구조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는데도 코스닥이 이렇게 약하면 국내 중소형 반도체나 바이오, 로봇 쪽은 더 힘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의 체온계입니다.
이 체온계가 61선 아래에서 약하다는 것은 돈이 넓게 퍼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HBM 일부가 버텨도 코스닥이 회복하지 못하면 후발 업종은 반등의 순서에서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럼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봐야 할 건 단순히 반등 여부가 아니라 반등의 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낙폭 과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61선 아래에서 반등폭을 만들고 후발 업종까지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코스닥이 계속 약하면 지수 반등과 계좌 체감이 따로 가는 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 순위를 보면 AI와 반도체가 여전히 위쪽에 있는데 동시에 냉락 신호도 있습니다. 이건 강한 건가요? 약한 건가요? 둘 다입니다. AI와 반도체의 온도는 77 수준으로 중심축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AI와 반도체 플로우는 각각 냉각 신호가 나왔습니다. 즉 중심은 맞지만 에너지가 더 넓게 확산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순위가 위에 있는데도 냉각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강한 쪽을 믿어야 하나요? 식는 걸 경계해야 하나요? 오늘은 선별로 해석해야 합니다. AI라는 큰 이름은 남아있지만 AI 내부에서도 HDM, 미국 전력 인프라처럼 확실한 연결고리 난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반대로 패키징은 순위가 내려갔고 냉각폭도 컸습니다. 이름보다 실제 자금이 머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순환이 주도주에서 후발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주 안에서도 더 좁아지는 쪽인가요? 현재 데이터는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주도 플로우는 AI와 반도체지만 후발 플로우는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의 온도는 낮고 전력 쪽도 국내 종목 전체가 강한 건 아닙니다. 시장은 확산보다 압축에 가깝습니다. 히트맵으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강한 구역보다 차가운 구역이 넓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 온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오늘 시장 온도는 방어 심리 우세입니다. 뜨거운 곳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넓게 따뜻한 장이 아니라 특정 구역만 열이 남고 나머지는 식은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상승 종목의 폭, 업종 참여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날에는 지수가 반등해도 계좌가 안 따라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수 종목이 지수를 잡아주면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같은 후발 성장주가 같이 밀리면 체감 시장은 훨씬 약합니다. 오늘은 시장 건강도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트맵의 결론은 상승과 하락이 섞인 혼조가 아니라 자금이 좁아진 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혼조라는 말보다 압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돈이 빠진 곳은 넓고 남아있는 곳은 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남은 축이 버티는지뿐 아니라 차가운 구역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섹터 카드입니다. 오늘도 AI가 중심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막상 AI 관련주를 가진 분들은 손실이 컸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AI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전체가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니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는 하루 마이너스 10.23% 밀렸지만 20일 기준 플러스 14.6%를 유지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도 하루 마이너스 0.11%로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면 AI라는 이름 자체보다 어느 연결고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AI를 버린 게 아니라 AI 안에서 확실한 쪽만 고르고 있습니다. HBM, 미국 전력 인프라처럼 실적과 투자 기대가 더 직접적인 축에는 돈이 남았고 로봇이나 중소형 AI 확장주는 위험 회피의 영향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는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온도차가 컸던 거죠? 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하루 마이너스 7.89% 하락했지만 20일 기준 플러스 31.06%입니다. 반면 SFA 반도체는 하루 마이너스 12.34%, 20일 마이너스 39.72%였고 네페스도 하루 마이너스 14.33%, 20일 마이너스 20.7%였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돈이 가는 곳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HBM은 버티고 패키징이나 중소형주는 흔들린 건가요? 시장은 AI 수혜를 크게 보면서도 실제 이익이 확인되는 핵심 공급망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HBM은 가장 신뢰받는 연결고리입니다. 반대로
AI란 이름만 붙은 중소형 후공정 종목은 자금이 붙기보다 매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더 헷갈립니다. AI가 전력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는데 국내 전력주가 다 강했던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하루 마이너스 5.69%, 5일 마이너스 7.09%였지만 21선과 61선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이탈보다는 상승 뒤 눌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솔루션은 훨씬 약했습니다. 같은 에너지 안에서도 전력망과 경기 민감 에너지가 갈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돈은 전력망과 AI 인프라 기대에는 일부 남았지만 조선 태양광 2차 전지와 겹친 에너지 영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유가 하락보다 시장이 어디에 돈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력망만 선별적으로 보는 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가장 아팠던 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오래 쉬었는데도 또 밀렸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입니다. 2차 전지는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삼성 SDI는 하루 마이너스 12.01%, 20일 마이너스 27.51%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하루 마이너스 6.1%, 5일 마이너스 11.81%였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하루 마이너스 17.99%, 20일 마이너스 44.2%까지 밀렸습니다. 낙폭이 크면 반등 기대도 생기는데 지금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낙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차 전지는 성장주 위험 회피와 전기차 수요 우려가 겹쳐 있습니다. AI처럼 글로벌 자금이 다시 몰리는 명확한 이유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먼저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오는 돈이 더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은 오늘 주도주라기보다는 피난처에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금융은 강했다기보다 덜 무너졌습니다. 신한지주는 하루 플러스 0.1%로 버텼고 20일 기준 마이너스 0.51%에 그쳤습니다. KB금융은 하루 마이너스 2.1%, 20일 마이너스 3.94%였습니다. 성장주가 밀리니 일부 자금이 방어 성격의 대형 금융으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더 약했다고 하셨죠. 같은 금융도 다르게 봐야 하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하루 마이너스 3.57%, 5일 마이너스 16.15%로 더 약했습니다. 은행주는 방어주 성격이 있지만 플랫폼 금융은 성장주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금융의 메시지는 주도주 판생이 아니라 위험 회피장의 피난처입니다. 바이오는 아직 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바이오가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요? 바이오는 기대를 먼저 사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임상 기대보다 실적과 현금 흐름을 먼저 봅니다. K와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는 하루 마이너스 0.52%, 20일 마이너스 19.51%였고 올릭스와 HLD도 약했습니다. 환율 부담도 바이오에는 안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540원대까지 올라간 환경에서는 위험 선호가 넓게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형 바이오는 돈이 퍼져야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런 시장 폭이 없었습니다. 로봇도 최근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은 명분보다 매물이 앞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테마가 끝났다는 뜻인가요?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심은 아닙니다. 화신전공은 20일 기준 플러스 139.26%로 강한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루 마이너스 7.07%, 5일 마이너스 35.58%로 급하게 식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온 겁니다. 클로버츠나 두산 로보틱스도 약했다고 보면 로봇 전체가 쉬어가는 구간인가요? 클로봇은 하루 마이너스 8.02%, 20일 마이너스 27.88%, 두산 로보틱스는 하루 마이너스 11.55%, 20일 마이너스 16.7%였습니다. 로봇은 AI와 연결되는 명분은 있지만 위험 회피장에서는 고평가 성장주부터 매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확산보다 과열 해소입니다. 자동차는 중립에서 약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 이슈보다 배터리 약세에 묶였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모빌리티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가 크게 밀리면서 자동차 관련 흐름도 탄력이 제한됐습니다.
화신정보처럼 자동차 부품과 로봇 테마가 겹친 종목은 단기 차익 매물도 함께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볼 때도 단순히 완성차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와 전기차 수요 흐름을 같이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의미는 독립 주도주가 아니라 약한 공급만에 묶인 흐름입니다. 배터리 매도 압력이 줄고 전기차 수요 우려가 완화되어야 자동차 관련주도 더 안정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화면으로 보면 오늘 시장이 좀 더 정리됩니다. AI 인프라에서 HBM, 전력망, 로봇, 전기차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돈이 이 전체로 흐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급망의 중심은 AI입니다. AI 인프라는 HBM 수요를 만들고 동시에 전력망 투자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오늘 돈은 그 연결망 전체를 산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만 골랐습니다. 그러면 HBM과 미국 AI 전력 인프라는 남았고 패키징이나 로봇 배터리는 밀린 이유가 같은 공급망 안의 상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HBM은 AI 수요와 직접 연결됩니다. 미국 AI 전력 인프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와 직접 연결됩니다. 반면 패키징, 로봇, 전기차, 배터리는 기대가 있어도 오늘 같은 위험 회피장에서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공급망은 살아있지만 자금은 좁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산업 스토리가 죽은 게 아니라 시장이 그 스토리 안에서 더 까다롭게 고르는 장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럴 때는 테마 이름보다 자금의 깊이를 봐야 합니다. 실제 이익이 가까운지, 글로벌 자금이 붙어 있는지, 차트가 아직 구조를 유지하는지입니다. 오늘 공급망의 결론은 AI 중심은 유지, 확산은 실패입니다. 이제 유니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차트입니다. 오늘 하락폭은 컸는데 왜 이 종목을 대표 사례로 보나요? 이 종목은 HBM 중심 자금이 완전히 빠졌는지 아니면 강한 상승 뒤 가격을 식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 기준 종가는 62,390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13%입니다. 최근 범위 상단권에 있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왔고 거래량은 평균 대비 증가했습니다. 주봉으로 바꿔보면 단기 충격이 좀 다르게 보이나요? 주봉은 종가 62,390원, 전봉 대비 마이너스 4.62%입니다. 최근 범위 상단권이고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즉, 일봉 충격은 컸지만 주봉 구조는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HBM 자금이 남아있다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월봉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기존 보유자와 새로 보려는 사람의 위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월봉은 전월 대비 플러스 15.55%이고 최근 범위 상단권입니다.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거래량도 평균 대비 증가했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큰 추세가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이고 신규 관찰자는 단기 하락 뒤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격보다는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입니다. HBM 전체 흐름을 보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차트는 시장이 HBM을 아직 신뢰하는지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일봉 종가는 136,320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7.89%입니다. 최근 펌이 상단권에 있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입니다. 거래량은 평균 수준입니다. 급락이지만 대량 이탈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HBM의 중기 흐름은 아직 살아있나요? 주봉은 전봉 대비 마이너스 4.73% 하락했지만 최근 범위 상단권이고 주요 이동평균선 위입니다. 주봉 거래량은 평균 대비 증가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단기 매물은 나왔지만 HBM이라는 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말할 위치는 아닙니다. 월봉은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보는 사람은 부담도 있겠죠? 월봉은 전월 대비 플러스 14.29%이고 최근 범위 상단권입니다.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 위이며 월봉 거래량은 평균 대비 급증입니다. 기존 보유자에게는 추세 확인 구간이지만 신규 관찰자에게는 이미 많이 오른 위치입니다. 단기 충격 뒤 회복이 나오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차트는 SFA 반도체입니다. 앞에 HBM 차트와 비교하면 같은 반도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종목은 오늘 반도체 내부 괴리를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일봉 종가는 6,180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34%입니다. 최근 범위 하단권이고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입니다. 거래량은 평균 대비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밀리는데 적극적인 매수 에너지도 약한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회복보다는 약세가 더 뚜렷한가요? 주봉은 전봉 대비 마이너스 9.1%이고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입니다. 최근 범위는 중간권이지만 거래량은 평균 대비 감소했습니다. 앞서 본 HBM ETF들이 주봉에서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같은 반도체와도 자금 선택이 갈렸습니다. 월봉에서는 더 부담이 커 보입니다. 이 차트가 오늘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월봉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5.72%이고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입니다. 최근 월봉 파동도 하락 파동으로 읽힙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라는 이름만으론 자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장은 HBM 같은 핵심 연결고리와 후공정, 패키징 중소형주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AI는 살아있었지만 시장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론은 지수 하락보다 내부 괴리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는 무너졌습니다. HBM과 미국 전력 인프라에는 돈이 남았고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에서는 돈이 빠졌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투자자들이 당장 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는 두 갈래입니다. HBM과 전력 인프라가 버티고 코스닥 낙폭이 줄면 좁은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부담이 이어지고 코스닥이 다시 밀리면 AI 일부를 제외한 종목들은 더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핵심 관찰 포인트는 결국 지수보다 시장 폭이겠네요. 맞습니다. HBM 관련 흐름이 21선 위 구조를 유지하는지, 코스닥이 61선 아래에서 반등폭을 만들 수 있는지, 2차 전지와 바이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오늘 시장은 건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돌파 대기형 압축장입니다. 이상으로 파동을 타고 매일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흐름을 기록합니다. 내일도 함께 관찰하겠습니다. 파동을 타고